앞으로 나라의 웬만한 것들이 다 몰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 이제 나라의 5분의 1이 날아가야 됩니다. 대충 따지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웬만한 기업들하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망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야 그래야 한국의 경제 체질이 완전 바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제 충격, 경제 쓰나미가 다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은 돈을 쓰라고 해도 안 쓸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안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유럽에 되게 잘 사는 부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연봉을 2억 3억 받아도 조그마한 집에 살고 조그마한 경차를 끌고 다니고 철저하게 소비를 줄이며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래를 위해서죠.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노후에 인생이 매우 우울해진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제 앞으로 닥칠 한 5년 정도 경제 쇼크를 겪고 나면 그렇게 바뀔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꽤 살벌해지고 꽤 무서워질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쉽게 안 내립니다. 내리긴 하겠죠. 천천히. 근데 연끌들이 바라는 그 속도만큼 그 수준만큼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2024년 5월 1일 경기대응 완성자금 적립 스트레스 DSR 실행 시중금리가 어떻게 된다? 2% 3% 4% 그냥 올라갑니다. 남들은 대출 이자 4% 내는데 나 혼자 10%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당신의 신용도하고 소득 기준하고 따져봤더니 당신에게는 시중금리를 적용하는 대출금리를 10%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냐고 따지겠냐고요. 금융권에? 아닙니다. 금융권들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 금융 시스템 안에 돌렸더니 그렇게 결과값이 나왔다고 그렇게 내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반대하지 못합니다. 아쉬운 거 갚아야죠. 금융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뭡니까? 빚 안 지는 사람. 금융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 엮어내가지고 왕창 대출 낸 사람들. 왜겠습니까? 왜 좋아하겠습니까? 호구니까. 자기들한테 오래오래 이익을 상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금융권들이 연봉을 1억 5천 역 받고 명퇴할 때 위로금으로 5억씩 10억씩 받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자 장사에서 가능한 거죠. 그러한데 돈 보태준 이들이 누굽니까? 연끌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요 사람들이 돈 안 쓰게 될 겁니다. 돈 안 쓴다라는 건 뭡니까? 경제 활력이 이루어지고 소비가 위축되고 안 돌아간다는 거죠. 악순환이 개된다는 겁니다. 싼 것만 나가고 비싼 거 안 나가고 절대적인 소비 자체가 줄어들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돈 생기면 저축하고 빚 있는 사람들은 빚부터 갚는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돈을 모아놓는 거죠. 안 쓰는 거죠. 이제 점점 세상을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현금을 신처럼 집에다 모셔놓는 거죠. 돈이 생기면 모아놓고 안 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불안이 이제 심해지는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심해져서 그들이 소비를 안 하는 겁니다. 강제로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연끌 600만 명, 다주택, 이제 다중채무자 600만 명이 이래저래 따져서 대한민국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빚 때문에 몰락하고 망가지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빚지지 않고 살아야죠. 빚지지 않고. 이제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제 허례의식 같은 것도 많이 사라질 겁니다.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되게 단촐하게 할 거고요.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게 될 거고. 이제 예전처럼 우아하게 멋있게 가시하고 드러내고 함부로 까불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왜겠습니까? 나 돈 많다고 나 능력 있다고 가시하고 드러내고 하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벤츠 끌고 다니고 아우디 끌고 다니고 포르쉐 끌고 다니면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쟤 돈 많아. 쟤 뒤통쳐 가지고 돈 좀 뺐자. 이렇게 생각하겠죠. 부자들은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티를 안 낸다고 하죠. 왜겠습니까? 파리가 안 꼬이게 하려고. 이상한 놈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자기 돈 뺏어 가려고 막 자칫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히 이제 그런 것들을 멀리 하면서 지내죠. 그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돈 없는 놈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나 10억, 30억, 나 100억의 자산가야.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나 이렇게 돈 많으니까 나를 보고 투자를 더 하라고. 나에게 인기를 달라고. 나를 추종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놈들 대부분이 뭡니까? 가짜다.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굳이 드러내놓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우쭐하면서 얘기한 놈들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관종기가 있어서 뭐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이야기를, 생각을 이제 저처럼 이렇게 떠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 돈 많아, 나 능력 있어 라고 엄청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들은 뭐 인기몰이 하는 거다, 아니면 뭐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뭔가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매우 참혹해진다,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라고 보면 맞고요. 대한민국에 5천만 명, 5,500만 명 중에 1,000만 명은 망가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빚 때문에 허덕이며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출산율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질 일 없습니다. 출산율 더 폭망할 겁니다. 0.5명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가 서민들을 상대로 세금 왕창 뜯겠죠. 담배값 4,500원, 5,000원, 이거 좀 지나면 만원, 15,000원, 2만원 됩니다. 전기세도 올라가고요. 가스값도 올라가고요. 어쩔 수 없다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들을 다 국민들에게 부담 지을 겁니다. 왜냐? 아무거나 못 버티니까. 지금 정부도 부채가 엄청납니다. 기업 부채도 가계 부채도 심각하죠. 지금 태형건설이 뭐 부도가 나니 어쩌니 얘기하는데 그네들이 바라는 노림수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빚을 세금으로 탕감해주고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세금 왕창 뜯으라고 개수악질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민들은 여전히 1번이냐 2번이냐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딴 얘기하고 있고, 세금 도둑질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창고라도 나 몰라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국민들이 다 뒤집어 쓴다라는 겁니다. 곽상도 50억, 검찰 특활비 막장으로 써대고 이런 짓거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장동 수사하듯이 해야죠. 힘없는 연예인들 들춰내서 망신 주게 하고 하는 이런 수사 말고요. 김건희 주가 조작했던 그거 수사하고, 윤석열 수사하고, 이재명한테 하듯이, 조국한테 하듯이 다른 놈들에게, 정치인들, 권력가들에게 수사하라는 얘기를 감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놈의 나라를 바로 세워야죠. 바로 잡아야죠. 그러지 않으면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개개인들 함부로 탐욕이나 뭐 욕심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 삶을 잘 지켜낼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살 각오를 할 때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현금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단돈 1,000원이든 만원이든 들어오면 안 써야 되고요. 함부로 놔두어 다니지 않아야 되고, 정말로 착실하게 지내야 됩니다. 2024년, 2025년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침몰할 것이다, 많이 망가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함부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이 내심을 가지고 아주 싸졌을 때 정말 싼 가격에 자산을 늘린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지려고 애써야 될 거고, 빚을 일으켜서 레버리지 어쩌고 하면서 함부로 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또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